안녕하세요, 루카 부장님. 네, 오늘은 고생하셨습니다. 네, 말로 오프닝한 게 오늘 저희 염 실장님이 또 홈스타일링 강좌에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방금 오산 쪽, 세교 쪽을 다녀왔죠. 네. 자, 오늘 뭐처럼 그래서 오후를 비워놔가지고 저희가 또 저녁에 지친 몸으로 그 영상을 촬영하는 것보다 지금 좀 힘이 남아있을 때 추가 영상 번개를 하나를 제가 하자고 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동탄역 해리엇. 근데 저희가 저번에 평면도 분석 영상을 올렸잖아요. 네. 그때 모델하우스 영상은 안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자재에 대한 설명. 평면도만 들어가 있었구나, 그때. 그래서 좀 어떤 의뢰가 들어왔냐면 이례적으로 저희가 원래 오피스텔 거는 잘 안 찍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동탄역 해리엇의 오피스텔은 끝내주게 나온 게 여기가 84 타입으로 나왔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아파트의 59 타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즘 말로 실거주자들이 많습니다. 아파텔이라고 하죠. 맞아요. 아파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면 분석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더불어 같은 해리엇이기 때문에 저번에 못 해드렸던 그 모델하우스 자재에 대한 색상 분석 그거를 오늘 또 하나 첨부해서 편집을 할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사전 점검을 하는 요령을 저희가 원래는 사전 점검 체크 업체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경험으로 그쵸. 추가적으로 또 축적되어 있는 실질 경험담을 좀 몇 가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 나쁘지 않을까요? 좋죠. 항상 사전점검 체크 업체가 왔다 간 집도 저희가 한번 더블 체킹하면 꼭 몇 개 더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원래는 엔딩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97A 타입만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전점검의 억세스를 97A만 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다른 타입들 신청을 미리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한 타입당 사실 한 집만 한두 많아요. 진짜 타이트하게 두세 대고 거의 한 세대죠. 웬만하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잘 짓고 있으니까 아파트는 또 사전점검이 다가왔고, 사전점검 일정이 지금 확실치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그 날짜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선착순으로 여기서 홈스타일링 받은 분들 한해서 저희가 하루에 막 10집을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피스텔은 일단 84 타입 한 분이 신청하셨고,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인데 첫 번째 집만 갈 거고, 그 다음에 97A 타입 아파트에서는 지금 현재 두 집은 촬영 확정이 됐습니다. 많이들 연락 주시고요. 한번 평면도 분석하러 갈까요? 네, 가보시죠. 네, 84A, 이걸 에디션 84라고 하네요. 네. 에디션 84에 84A, B, C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각각 30, 30, 그리고 A 타입은 좀 많아요. 90실입니다. 네. 실이란 말이 붙죠? 오피스텔은. 맞아요. 세대 말고. 자, 일단은 84A부터 볼게요. 이게 전형적인 그냥 59 타입의 아파트 느낌이 나죠. 지금 저희 한참 공사 많이 하고 있는 매교역 푸르지오 5구다, 힐프스 5구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저는 또 광교산 왜 생각이 나냐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전에 영상에서 알겠지만 저희가 장점도 물론 많이 부각시키지만 단점도 꼭 언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게 뷰에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소파 자리가 어디죠, 염 실장님? 보통은 이렇게 두실 거고, 그렇죠. 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신경 쓰일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오피스텔을 운운하면 안 되는 게, 항상 오피스텔들이 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장 잘 나온 그런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롯데캐슬도 그랬죠. 동탄역 롯데캐슬. 어디에 가도 오피스텔은 무조건 제일 호수가 잘 보이고 산이 잘 보이고 시티뷰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많이 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말 그대로 실측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잘 보시면 침실 1은 당연히 조금 작게 나왔는데 드레스룸은 아무래도 조금
그냥 드레스룸이라기보다는 옷 몇 개 걸 수 있는 작은 오히려 붙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침실 2에는 붙박이가 하나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염 실장님. 네. 여기야말로 이 사진을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보시면 침대를 갖다 헤드에 있는 걸 놓게 되면 붙박이 문이 아예 못 쓰는 거네요. 못 열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침대를 옆으로 놓는 거는 저희는 비추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데드 스페이스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 방 자체의 용도가 솔직히 제일 공간 가성비가 안 나오는 구도가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수납 침대로 최대한 데드 스페이스, 심지어는 이 커튼 부분, 커튼 통 이까지 침범할 수도, 간섭이 와도 이게 나요. 차라리 블라인드로 위에 맞아요. 마무리를 하게. 아니면 커튼을 좀 낑겨놔도 되는 거고. 낑겨놔야 되거나, 여기가 아마 창문이 작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밑에 잠깐 한번 볼까요? 3D? 아, 크네요. 밑에. 커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거는 조금 커튼하고의 콜라보가 정말 필요한 네. 곳이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무난한 3.5인용 4인용을 하나 놓고 TV야말로 그냥 하나만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식탁 자리는 생각보다 타입에 비해서는 커요. 맞아요. 많이 하지만 식탁을 또 너무 큰 걸 놓으면 얘가 혼자서만 커버리면 이 밸런스들이 깨지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침실 3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붙박이를 놓으면 침대를 못 놓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침대 하나 정도만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이 실직 도면들이 나오면 이제 저희가 이거에 맞게끔 아이디어를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방이야말로 옆으로 침대를 놔야 되는 초유 세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역시 창문이 커요. 원래는 이 위쪽에 있는 방이 참 작죠, 원래. 네, 여기가 원래 반창인데 여기까지도 지금 큰 창으로 그러니까 주복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에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저게. 아, 커튼 쪽으로는? 그것도 그렇고 일반 생활하실 때도 이런 채광이나 환기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이 방에 있는 창문은 좀 작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최대한 붙여서. 침실 같은 경우는 침대를 놓게,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제 실입주민이 애기 한 명이라도 있는 집이 입주를 할 경우에 옷이 귀하급수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 방을 아이가 2명일 경우에. 다 내주기가 어렵죠. 근데 아이가 한 명일 경우는 상관없는데 아이가 2명인 경우도 있어요. 저희 의료인도. 그럼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정말 수납 침대로 아예 도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게, 다른 대안이 없어요. 사실 팬트리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이건 지금 팬트리의 개념이 사실 아니거든요. 주방장 느낌이네, 살짝. 그럼요. 아니, 건조기는 어디다 놓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아주 쉽게 다가서면 안 되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5구 느낌으로 다가서지만 은근슬쩍 수납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일단은 가구적인 거는 요 정도로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락 있네. 네, 이건 탑층인 것 같아요. 최상층만 이렇게 되는데, 최상층은 이렇게 다락까지. 조금 느낌이 틀리겠죠. 그냥 펜트하우스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다락까지 생각하시면. 일단은 오피스텔은 84A는 여기까지. 네. 커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평면도를 보면서 커튼 쪽에서 제일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거예요. 일단은 84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공간은 5구 느낌이잖아요. 보통 오피스텔 84가 아파트에서는 5구라고 많이 쳐졌으니 아파텔 5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공간을 좀 답답하게 꾸미시는 것보단 집을 좀 넓고 환하게 꾸미는 게 이득일 거예요. 그럴 때 있어서 창이 큰 거는 굉장히 장점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렇게 입주가 되는 건지 아니면 모델하우스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바닥이 헤링본 패턴이에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커튼 쪽에 투톤이나 쓰리톤 또는 패턴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산만해질 것 같아요. 처음 현관부터 안방 끝까지 전체가 헤링본인데 거실의 커튼은 투톤이고 애들 방에 커튼에 그림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집이 너무 좀 산만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파트 때는 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오피스텔 한번 헤링본 맞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게 모델하우스도 그렇지만 색을 많이 쓰고 이것저것 걸어놨는데 바닥도 헤링본이야. 그러니까 자칫 헤링본이 주는 느낌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건데 그거에 맞춰서 이걸 너무 산만하게 써놓으니까
자칫 집중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이럴 땐 얘네가 준 헤링본이라는 이런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오히려 커튼을 조금 더 심플하고 깔끔하게 가서 이 콜라보 자체를 좀 좋게 가시는 게 제 느낌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커튼 블라인드를 고민하실 땐 오피스텔인 거 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아파텔이라고 표현했을 때 창 너무 큼직큼직하고 오히려 웬만한 진짜 84 타입 아파트보다도 창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장점을 극대화시키셔서 방에 커튼을 고르실 때, 안방에 블라인드를 고르실 때, 모든 걸 고르실 때는 조금 내가 생각한 게 10의 포인트라면 한 5 정도 포인트만 써서 무난하고 깔끔하고 베이직하게 가시는 게 이런 헤링본을 준 건설사의 이 집을 꾸미는데 아주 좋은 팁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바닥은 이거 되게 예쁜 거예요. 멋있죠, 사실은. 이따가 모델하우스 영상 때 한번 다시 보시죠. 돈 주고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저거는. 발사 B타입 볼게요. 30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그럼요. 30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털어준다면 다 오세요, 사람들이. 전 오히려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좀 많이 특이한 게, 이면 개방형. 야,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진짜 특이한 케이스인데, 야, 여기는 3베이 구조로 나오고, 이쪽은. 네. 방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좀 죄송해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자체가. 근데 이게 완전 정사각형이잖아요. 이게 진짜 침대 놓으면 끝날 수 있어요. 애매하구나, 그런 면에서. 약간 특히 이 침실 2가 아까랑 똑같은 양상인 게 여기 침대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붙박이가 안 열리니까. 그 여기는 우리 루카비자님 싫어하시는 측면으로 침대를 놓는 집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 헤드 그래도 없이. 우리 에디션 84에 들어가시는 84 ABC 분들이 자재가 한 분까지 있으면 한방 아예. 그냥 아예 이거를 아싸리라는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아예 아싸리 이걸 드레스룸화 시키고 여기에다가 좀 침대하고 책상을 놓는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침실에도 은근슬쩍 그냥 큰 침대 하나 들어가면 끝납니다. 아예 그냥 목적을 분리하는 거네요. 여기저기 이렇게 그런 있는 게 식으로 아니라. 따지면 이게 우리가 화푸에서 봤던 특이한 구조였잖아요. 오, 네네네. 안방이 오히려 이 거실 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끝쪽에. 아예 끝쪽에 붙어 있는데 이럴 때 침실 2를 붙박이화 시키면 드레스화 시키면 좋은 게 접근성이 가깝습니다. 옷 갈아입기가 용이하고. 맞아요. 하나의 방이 되는 거네요. 이게 하나의 방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대신에 이제 좀 장점이나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여기는 유일하게 코너형 소파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타입이고요. 대신에 식탁 자리는 지금 굉장히 애매한 게 사실 소파 자리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으로 긴 변을 놓고 여기에다가 TV를 보통 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 식탁을 놓기가 정말 애매해요. 아일랜드도 일단 아주 좁은 거를 이쪽으로 하는데 냉장고 자체를 직접적으로 간섭을 발생시키니까 이 밑에다가 이렇게 길게 놓으면 어떠냐 하면 또 소파를 3인용을 놔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거는 진짜 생각을 좀 잘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만약에 이게 신혼부부 집이다 하면 여기다가 오히려 식탁을 옆으로 길게 놓고 소파를 아예 이런 식으로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왼쪽이 짧고 오른쪽 바닥면이 길게. 근데 이때 이제 TV 위치가 애매하면 여기를 갖다가 갤러리형. 약간 갤러리형 TV로 좀 대각선 놓든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 원체 많이 가미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를 테지만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여기 팬트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팬트리. 그래서 이 팬트리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고 뭐 가구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이쪽에서 승부가 가린다고 생각해요. B타입은. 커튼은 어떨까요? 사실 저는 이제 집을 저도 이제 포획면도를 보거나 할 때 이게 고양이가 생선 그냥 못 지나간다고 저는 제가 청약 넣거나 분양받을 때도 항상 평면도를 볼 때 창을 먼저 봐요. 왜냐면 저는 커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인차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제가 여기에 청약을 넣었으면 전 B타입을 넣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런 이면창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꾸미더라도 이면창이 우리 루카 부장님이 항상 가끔 말씀하시는 그런 간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무조건 멋있어요, 이면창들이. 사실 집 꾸미기가 좀 난해하고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호하는 거라 이렇게 이면창 구조를 가진 집은 사실 누구는 이거를 만약에 위기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집을 훨씬 더 멋지고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분할을 많이 쪼개지 마셔라. 예를 들면
나 거실 1에 창이 있고 2에 창이 있어. 그래, 나 주방에도 창이 있네. 이걸 A, B, C로 가는 게 아니라 A, A, A 마이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주방까지는 커튼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야, 나 거실 커튼 A를 살게. 그럼 얘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아니라 그냥 너도 A야. 너 차를 으면 너도 차를 으고 너 거치 독지면 너도 거치 독지야. 대신 주방 같은 데 블라인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화이트를 샀으면 너도 화이트 블라인드, 내가 그레이를 샀으면 넌 그레이 블라인드, 이런 식으로 컨셉만 맞춰주면 내가 산 거는 하나 컨셉, 여기 하나 마이너스 컨셉이지만 이 거실과 주방은 하나의 섹션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좀 통일을 시켜주고 창이 많다라는 단점을 오히려 그걸 장점으로 극대화시키는 게 이 이면창, 이면 개방형 거실의 이름도 막 웅장하잖아요. 최상의 뷰. 그러니까 이 최상의 뷰라는 단어를 가장 잘 이용하실 수 있는 타입이 84B 타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 84C 타입인데 84C 타입이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4배 구조인데요. 딱 전형적인 아파트로 치면 84A 타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84A가 약간은 좀 옛날 방식이라고 오히려 이게 C 타입 같고 이게 A 타입 이게 같죠? 원래 좀 더 A 타입에 가까운데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는 게 여기 써있기도 하네요. 4베이 구조의 완벽한 공간 구성. 그러네요. 이거는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지금 문제보다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오피스텔은 다 똑같아요. 바로 이 붙박이하고 침대 간의 간격. 결국은 여기에는 침대 책상이 다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맞아요. 있다. 네. 이거를 넓게 빼기 위해서 이걸 좀 줄였네요. 어차피 평형은 제한이 돼 있는 약간은 거니까. 모짜렐라 그쵸. 치즈처럼 길게 이렇게 뺀 건데 대신 넓어 보이긴 하지만 실사용 공간을 밑으로 줄인. 이제 세로형으로 배치하는 것들이 좀 어렵게 됐어요. 사실 문에 열리는 간섭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거든요. 두 번째 침실 3회에다가 아이방을 꾸미는 게 낫고 정 딸이 2명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면 이쪽은 상관이 없지만 이쪽 같은 경우 붙박이를 하나를 어거지로 넣는 것보다는 팬트리 자체를 사실은 조금 붙박이화 시킨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여기가 수납 공간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팬트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거실과 침실의 관계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형 아파트의 기준하고 똑같은데 역시 이게 틀립니다. 아일랜드. 차라리 여기 84C 타입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요거를 차라리 해주지를 말던가. 식탁이라도 놓게. 그러면 여기다 식탁이라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근데 일단은 돼 있는 거를 뜯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냉장고장까지 감안하면 여기다가 어정쩡하게 좀 작은 거를 놔야지 여기다가 긴 거를 놓으면 냉장고의 동선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근데 방법이 없어. 그러네요. 저기 다른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그냥 받침 무조건 돌로 있네요. 여기에 그냥 차라리 2인 세대 신혼부부가 그냥 동그란 조그만 식탁 하나를 놓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찌바를 꾸미기도 어려워요. 여기가 짧네요. 여기가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이럴 거면 그냥 이렇게 붙여주지. 길게 이렇게 그냥 옆구리에다가 우리가 여기다 뭔가 할 수 있게. 요거는 조금 에러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겠네요. 네. 드레스룸은 뭐 표준이고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필요가 없고 파우더룸. 네, 근데 뭐 어쨌든 있어야 되니까 침대 하나 놓으면 끝나는 상황이고 여긴 그 대신 간섭이 없죠. 이 뷰 간섭. 너무 좋네요. 얘가 안으로 쏙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위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아까 말했던 84B가 확실히 위치는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최상의 뷰라는 말이 안 붙은 것 같아요. 커튼은 좀 어떨까요? 커튼은 사실 아까 뭐 A타입, B타입은 특징을 설명드렸지만 C타입은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커튼 쪽에서도 거실에 큰 창, 안방에 큰 창, 작은 방 2개 큰 창. 근데 그게 전부 다 향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거실 쪽이 다 남향 쪽이겠죠. 아무래도 빛이 잘 드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컨셉을 연출하셔도 그냥 일반 아파트 고민하듯이 이런 오피스텔 이런 거 그냥 지워버리시고 그냥 아파트 5구 A타입의 판상형 4베이를 고민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다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헤링본이라는 고급스러운 패턴을 써서 우리는 조금 더 그걸 디자인적으로 이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베이 구조의 완벽한 구성 그리고 아까 어쨌든 뭐 이게 동배침 비슷할 거니까 아까 가지고 있었던 이런 최상의 뷰라는 모든 얘네들 지금 해리엇 오피스텔이 갖고 있는 장점을 합쳐준다면 제가 이거를 예전에 대방 그 DMCT 그 동탄역 사거리에 있는데 추천해드릴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리고 사는 컨셉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뷰, 그다음 공간 구성을 활용해서 좀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야 이게 지금 5구야 7사야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좀 혼란을 주는 거예요. 되게 넓은데? 생각보다 환한데? 이게 결국엔 뷰가 좋은 집들에서 많이 이런 걸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후년에 입주하는 대방 2차 네. 오피스텔도 똑같은 얘기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뭐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지만 사전 점검을 하거나 뭔가 내 집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뭐 좁니 많이 이런 거는 거기서 뭐 불평불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스타일링을 하는 거지 건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은 이 누구여도 84C면 공용 면적은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누구네는 정말 84C를 정말 10평처럼 쓸 거고 누구는 30평처럼 쓸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기왕이면 우리는 좀 가구부터 커튼 이런 거를 좀 밝게 그리고 이런 디자인 호응이 좋게 가서 내가 사는 건 5구 타입이지만 누가 봐도 30평처럼 보이게 만들고자 하는 게 이렇게 같이 영상을 찍고 있는 가장 기본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넓어 보이게 연출하시는 걸 굉장히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자, 모델하우스예요, 염 실장님. 네. 바닥이 확실히 예쁘네요. 역시 염 실장님은 바닥 요거 헤링본 문양 요거부터 보셨고 네. 아, 전 이거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벽지. 약간은 대림 계열처럼 조금 어두운 색깔을 맞아요. 쓴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잘 보시면 창틀 색깔은 일단은 합격입니다. 네, 너무 맛있죠. 걸레바지까지. 그리고 저는 아트월도 아트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트월은 톤 다운된 게 유리해요. 오히려 고급스럽네요. 이거는 고급스러워요. 지금 헤링본 색깔이랑 너무 잘 맞아요. 얘 때문에 얘가 밝아 보여요. 뭔가 그 단어적으로 에디션이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인데 자재가 뭔가 에디션 하면 좀 고급스럽잖아요. 맞아요. 대신에 이거는 좀 에러인 게 이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벽걸이가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이 다리 때문에 간섭하는 공간이 많을 것 같고. 제가 말했던 식탁은 절대로 이렇게 놓으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왕 이렇게 넓으면 옆으로 이렇게 놨어야 조금 더 이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세탁실이 없는 게 여기가 세탁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도 살짝 고민을 했는데 보통 동탄에 아파트 분양 되게 많이 했잖아요. 가보면은 세탁기랑 건조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팬트리를 한번 보면 네. 이게 아마 거기다 건조기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빌트인 냉장고까지. 이게 괜찮아요. 네. 여기다 청소기 놓고. 이거는 뭐 다른 용도로 쓰기가 좀 애매하고, 네. 식기 세척기를 만약에 나중에 할 경우에는 뭐 이런 공간 같은 거를 이제 이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주방으로 나오고, 이제 보시면 주방 색깔 너무 우리가 좋죠. 좋아하는 밀키 화이트로 네, 너무 좋아요. 네, 깔끔하게 돼 있고, 이게 냉장고겠죠? 네, 냉장고장도 샌드 베이지로 되게 잘 돼 있고, 침실 원, 이게 이제 메인 방인데 입식인 것 같아요. 여기는. 네. 네, 특별히 하지 않으면 서랍을 이용하실 수 있고, 딱 보면 침대 하나 들어가면 끝. 맞아요. 이게 퀸이거든. 퀸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좋아요. 여긴 물론 베란다는 없지만 곧바로 큰 통창. 맞아요. 여기가 뷰가 잘 나오고. 개방감이 정말 좋겠죠, 이게.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드레스룸 한번 들어가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레스룸은 그냥 조금 아쉬운데 역시 여기도 옷이 돌아가 있죠. 사전 점검 때 옷걸이 가져가야죠, 이거. 사전 점검 때 옷걸이를 꼭 가져가셔서 이 안에 있는 공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다시 작은 방을 한번 봅시다. 제일 기대되는 게 이제, 아니면 우려스러운 게 이제 작은 방들인데, 현관도 모처럼 보면 고급스럽게 잘 돼 있네요. 자, 침실 2 들어갑시다. 여기가 붙박이가 없는 방이죠. 네. 그래도 참 헤리엇은 좋은 게 타 브랜드 오피스텔처럼 이걸 튼 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그냥 딱 정석대로 해놔서 보기 좋게끔. 근데 여기가 왜 이게 인빌드가 돼 있지? 거기가 입구방이라 붙박이가 있어요. 여기가 입구가. 네, 뒷방이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네. 여기는 4베이가 아니라 3베이 구조여서.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에 침대를 놓게 되면 이게 안 열리는 거죠. 이게 안 열리는 거죠. 이런 거는 조금 지금 침대를 옆으로 놨는데 사실 이건 책상이 아니고 여기가 말 그대로 이만한 책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이렇게 세로로 놔야 되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침대를 최대한 이쪽으로 밀착을 시키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오히려 이 위에서 본다면 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창문의 효과를 다 없애버렸죠. 이건 좀 어떠세요? 이거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땐 도면으로 만든 블라인드지 절대 실측이나 컨셉화된 게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는 커튼일 때가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거고 블라인드는 창문만 가려주는 게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침대를 이렇게 놓을 경우에는 네. 은근슬쩍 춥기 때문에 커튼이 맞아요. 창문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 커튼을 밑으로 넣어주겠죠 이제? 맞아요. 예, 일단은 여긴 됐고 다른 방 쪽으로 한번 가보죠. 붙박이 없는 방이 뒤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붙박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이 방도 역시 침대를 놓게 되면 붙박이를 설치하는 거는 조금 불가능할 거예요. 이 방들 자체가 다 옆으로 침대를 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옆으로 길게 늘려놨어요. 여기도 창문이 커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진짜. 커튼 하는 사람 보는 곳으로 바닥이 이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아무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 진짜 이쁘네. 네. 거실 쪽에 커튼을 다시 한번 보자면 네.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이 커튼 쪽은 이게 아까 평면도 분석돼서 잠깐 모델하우스 왔었잖아요. 그럴 때 이미 여기서 3만원 톤을 썼고 거기다 바닥까지 이 헤링본이 득이 될 때가 있고 독이 될 때가 있는 게 맞아요. 진짜 헤링본 너무 멋지게 꾸며 놓으시고 나머지 가구랑 커튼이 굉장히 투머치하게 가면은 오히려 진짜 헤링본을 안 하니만 못한 현상이 나오는 게 집에 무슨 매지가이가 돼버려요. 여기 그냥 통일을 시켜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오히려 여기 깔끔하게 딱 가지고 우리 루카 부장님이 깔끔한 소파 추천 딱 해주시면 그때서 헤링본이 빛을 보거든요. 이런 거 놓으면 안 돼요. 네.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러그도 어쩌면 빼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헤링본이 장점인 건데 이게 지금.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내가 내 돈 주고 분양받은 아파트의 건설사가 나한테 제공한 것들을 극대화시키면서 맞아요. 커튼과 가구를 활용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97B 타입이네요. 네, 아파트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바닥이 어때요? 그냥 강마루, 일반 강마루입니다. 이제. 강마루인데 자칫 조금 색깔이 톤 다운돼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간접 조명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밝아 보일 수도 있죠. 여기 우주의 인물들이죠. 이런 것들이. 예. 여기도 있네요. 아 근데 참 넓게 나왔어요. 저희가 그때 그 영상을 분석할 때 너무 예쁘다고 했는데 왜 그때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트월도 진짜. 야 아트월 위아래로. 창틀도 한번 옆에서 핸드폰으로 한번 네. 봐주세요. 저희 해리엇 과연 모델하우스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 계속 얘기하고 있을게요. 네, 소리 줄여놓고. 일단은 잘 보시면 색깔들은 좀 확실히 대형 타입이라서 그런지 조금 어둡게 나옵니다. 약간은 보통 우리 브랜드 아파트들의 40평 이상 되는 데는 이런 밝은 톤을 쓰지 않고 약간 어두운 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트월은 너무나 기분 좋게 이게 옵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2장짜리로 나온 거는 옵션의 유상 옵션일 때 전 무조건 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침실원 안방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건설사 옵션 유상 옵션인 것 같고 저는 여기는 붙박이를 짜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오랜만에 진짜 보네요. 이렇게 파우더룸이 이제 위치가 정말 좀 특이한 게 이게 입구 쪽에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지만 좀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 루카 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이제 52분 42초쯤에 32분쯤에 있네요. 하긴 했네요. 네, 32분 28초쯤에. 그래도 오랜만에 또 복습한 기분이. 네, 한 번 더 보는 거죠,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짜 옷 돌아가는 거 꼭 이 에르메스 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옷이 옆으로 돌아가는 걸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라고 해서 우리 해리엇 분들은 특히 옷걸이를 정말 하나씩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유리한지 아세요? 여기가 사검을 겨울에 하잖아요. 오, 겨울 패딩 하나 딱 입고 겨울 가니까. 패딩 신랑분들 거 무조건 한번 여기다 걸어 놓으세요. 맞아요. 그래야 체감할 수 있겠네요. 네. 과연 이렇게 놓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혼자 사는 여성분 빼고는 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분들도 아마 저렇게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방을 차라리 저렇게 하면 안 들지. 맞아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고 현관으로 가고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지 모르는데 아마 창틀은 좀 어둡게 보이실 거고요. 사전 점검 때. 여기야말로 이제 좀 넓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를 놔도 이 앞에 공간이 나오겠죠. 네. 근데 차라리 잘 됐네. 이번에 다시 모델하우스 말씀드리는 게. 지금 97 B타입이 네. 이 정도 공간이 남으면 아까 59 타입이 이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피스텔. 그렇죠. 이게 나오겠냐고. 아무래도 이게 더 짧아지니까. 이게 이 자체가 훨씬 더 좁잖아요. 40평하고 25평하고 틀리잖아요. 끊기겠죠, 이쯤에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침대를 정사각형 침대를 살 수는 없으니 여기에 아마 붙박이가 붙어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예, 그래서 옆으로 침대를 놓을 수밖에 없는 모델하우스를 연출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사람들이 와서 이 붙박이도 열어볼 테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죠. 참 예쁘게는 꾸며놨는데 네. 이런 집에 과연 이렇게 놓는 게 되나? 이거는 진짜 그냥 하숙집 느낌으로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네. 여기 이 방에서 누군가가 하숙을 한다고 해도 옷을 걸어 놓을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여기는 아마 붙박이를 추가로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거실의 커튼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근데 아무래도 97B 타입, 저희가 항상 현장을 갔을 때 이런 평형대가 큰 데들은 꾸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컨셉들, 뭐 겉지 속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차르를 빼도 일반적으로 와이드가 짧은 집보다는 와이드가 큰 집들이 훨씬 더 예뻐지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트렌드에 비추자면 역시나 차르를 권장해 드릴 거고, 아마 그때 촬영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지금 이 해리엇 라인에 있는 파라곤, 예미지 시그너스, 동탄열, 롯데캐슬 모두 다 입주 날짜는 다르지만 트렌드가 되게 비슷했습니다. 해리엇도 사실 크게 지금 트렌드랑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방금 루카 분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아트월이나 이런 바닥 샤시 톤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톤이 들어간 집에 또 다른 톤을 써서 정말 더 고급스럽게 만들지 못할 거라면 무조건 실패한다. 그거는 에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톤을 안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톤을 조금 밝게 빼서 공간을 좀 넓어 보이게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그래도 이번엔 요거는 맞추려고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얻어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잘했어요, 생각보다. 이 정도면 그래도 모델하우스 차를 잘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기장만 잘 맞춰주면. 아, 기장에서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제가 현장 다녀보면 모델하우스 문제가 아니라 일반, 그러니까 내 딴에는 오더메이드로 사설 업체에서 1대1 맞춤으로 했다 치도 이렇게 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대별로 실측만 다 해도 전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염 실장님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실측이 무조건 우선 저희는 다 가죠. 무조건 다 가요. 그렇게 안 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렇게 나올 수 있구나. 한 집만 실측을 해놓는데 그 한 집의 실측대로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죠. 문제는 안 되죠. 은근슬쩍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하고 저희하고는 습관적으로 매번마다 메모를 하는 게 틀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약간 대략적인 짐작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한 3, 4cm만 돼도 이렇게 확 꺾이더라고요. 꺾이죠. 커트로 확 꺾여요. 근데 그거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네? 이게 집집마다 달라요. 많게는 5cm까지 차이가 난 맞아요. 적도 있었어요. 평균 1, 2cm, 많게는 진짜 3에서 4cm까지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한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2450이 나왔어. 그걸로 다 만드는구나. 그걸로 다 만들어. 왜냐면 편하거든. 사모님, 저는 여기 97 B타입을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냥 이 높이로 해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그거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아니, 그래서 거죠. 가끔 제가 실측을 다 간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반대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너네 사금 영상까지 봤으면 실측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왜 실측을 또 해? 근데 이거는 우리 루카 부장님도 실측 다 하는 걸 추천하시죠? 당연히 실측을 해야 돼. 저는 좀 다행인 게 여기서 큰 편차가 나진 않아요. 저는. 맞아요. 큰 그림이시고 저희는 작은 그림이죠, 이제. 그렇죠. 여기는 바로 이런 부분 하나가 굉장히 보기가 싫을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남아도 안 되고 맞죠. 발목 보여도 안 너무 되고. 꼴보기 싫죠, 저런 거. 예. 아, 그래서 방금 그 말씀하셨구나. 기장만 잘 맞췄으면 나름대로는 선방했다고. 네. 예. 하는 김에 또 이거를 한번 또 얘기해 주시면. 네.
요즘에 그때는 저희가 영상에 사실 어떻게 하는지 지금은 몰라요. 알았잖아요. 네, 하도 많은 단지를 해가지고 저희도. 근데 여기가 참 만약에 알루미늄 블라인드라도 참 예쁠 수도 있고 너무 예쁘죠. 이 벽에 맞춰서 이거를 희석시키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모델하우스이기도 하지만 이런 메탈릭의 가전들, 그 다음에 이런 수전, 싱크볼, 상부장도 살짝 이런 좀 애쉬 그레이 느낌의 그레이 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요즘 말로 알루미늄 블라인드 쓰기에는 최적의 위치인 거예요. 여기는 작은데 할 필요가 없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필요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멋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로 접근하면은 필요 없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뭔가 필요해서 구매하는 단계를 떠나서 넘어서 이제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로 구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집 꾸밀 때 쿠션이나 액자 그런 것도 다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부장 톤을 라인을 맞춰서 살짝 오히려 상부장 톤을 맞출 땐 우드 블라인드 애쉬 그레이 계열을 해놓으면 예쁠 것 같고, 또 이런 측면 라인,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옵션으로 살짝 이런 우리 그런 뭐라 그러죠? 이거 세라믹 느낌? 이런 느낌으로도 옵션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하면 알루미늄 화이트나 우드 화이트로 뭔가 공간적으로 너무 나는 설거지만 하는 주방이야 느낌이 아니라 나는 거실과 함께 가는 하나의 섹션이야. 거실 섹션. 여기를 만약에 약간 스타벅스처럼 좀 커피 기계 약간 네. 원목도마나 이렇게 놓으면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염 실장님 네. 아주 조그만 같은 색을 가지고 있는 우드 블라인드를 꾸며서 커피숍 느낌도 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마 이 창문의 크기가 크면 그렇게 도전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는 너무 작죠. 너무 작아요. 그게 결국에는 예약하려고 전화 주신 거. 영향력의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커피 머신이나 테이블을 월넛 계열로 놨어. 그러니까 주방창도 내가 월넛으로 쓸 거야. 근데 이 창이 너무 작으면 그 주방창이 주는 월넛 느낌이 이 영향력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깔끔하게 가주시고 나머지 큰 영향력들로 그 카페 분위기를 내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기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는 이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해리어 그 입주 예정자분들이 저희 미리 오신 분들이 말씀하신 게 이거는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약간 그 사전 점검 체크 업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거는 사실 해리엇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서 파업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자재 수급이라는 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맞아요. 전체적으로 좀 그 누구나 쉬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스컴을 보시면 다 똑같죠, 지금. 어떤 원자재 네. 상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빌미해서 사전 점검 일자라든지 어떤 준공 시작이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가 준공 승인을 해줘야 말아야 되냐 이런 예민한 문제들이 여러 아파트에서 다 발생하고 있잖아요. 똑같다고 봅니다. 자, 그건 진짜. 그렇다면 우리 실질적인 입주민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사전 점검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하자에 대한 부분이 좀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전 점검을 하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네. 굳이 뭐 커튼이나 가구만 파는 게 아니라 하나의 뭐 종합 상담 업체로 맞아요. 변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사실 저희는 우리 소비자들한테만 이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번 힌트를 주실 수 있냐. 물론 여기 이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준비 잘 하고 계시겠죠? 정말 준비를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꿀팁 이런 거는 네이버에 나올 수도 있고 유튜브에도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제 개인적인 걸로 얘기를 할게요. 이거 한 번만 사진으로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사진 점검 체크 업체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상황에선 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하나라도 더 두들겨 저는 보자. 무조건 쓰죠. 근데 그럼에도 또 나오죠. 그럼에도 3일 동안은 저희는 나와요. 네. 그럴 때는 전 이렇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하자를 기억을 하려면 여기는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오브제나 뭐 어떤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기가 쉬운데 사전 점검 때 가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냥 빈집이에요, 빈집.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 실장님은 평상시에 세로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가로로 많이 찍어요? 저는 이게 촬영하는 일이다 보니까 전 가로로 더 많이 찍긴 해요. 그럴 저는. 경우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세로가 어색하니까 이 세로가 하나의 마일스톤, 즉 책갈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주방의 하자를 찾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로로 사진을 한 장 찍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엌을 공략할 것이다. 편집점이네요, 편집점.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눕혀서. 모든 이런 눕혀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저희가 나중에 이 핸드폰의 갤러리를 봤을 때 세로로 그 섹션을 파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구분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실로 왔어요. 거실에 있는 벽지나 방바닥이나 창호를 찍는다. 그럴 때는 또 여기를 찍게 되면 이 부분이나 저쪽 방에 있는 부분이나 비슷하잖아요. 똑같죠. 헷갈려, 나중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세로로 이렇게 거실의 한 모습을 이렇게 딱 찍으면 아, 이제 이 부분을 나는 공략을 할 것이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부분에 이런 부분도 찍고 이런 부분도 찍고 이렇게 하면 아, 이게 거실의 소파 쪽이구나. 반면에 이제 아트월 쪽이다. 물론 아트월은 아트월 자체 특성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래도 곧바로 이렇게 찍어대는 것보다는 이제 아, 아트월 이렇게 찍을 것이다. 여기를 공략할 것이다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힌트를 드리고 싶어요. 엄청 공감되는 게 지금 힌트를 루카바자님 주셨지만 저는 그 힌트를 못 받고 예전에 사전 점검을 했었거든요. 저 입주 때 3년 전에. 네. 제 딴에는 엄청 찍어요. 야, 나 이거 다 보수 받을 거야 이러고 만약에 한 300장 찍었다고 치잖아요. 나중에 못 찾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A방의 바닥 부분인지 B방에 물론 찾을 수 있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리고 지나가요. 만약에 그 내가 찾아야 되는 순번이 299번째에 있었다. 이거 죽는 거야. 1번부터 299번까지 가야 내가 인제서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딱 150번째를 찾고 있을 때 전화가 와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은 꿀팁이라 그러니까 저도 아마 제 사전 점검 전에 이 영상을 봤으면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면 섹션을 나누라는 거잖아요. 섹션을 나누는 건데 우리가 확연하게 어딘지를 봐야 되지 계속 지금 이런 뭐라고 하지 이런 디테일들만 계속 찍다 보면 디테일만 찍으면 이놈이 똥인지 된장인지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다 지워요. 그냥 에이 봐도 몰라 이러고 지워요. 맞아요. 제가 그거를 그냥 게다가 중간에 영상이 섞여 있어요. 또 짜증나게. 헷갈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너무 좋은 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걸 실제로 미련한 짓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저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은 팁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팁은 여러분 만약에 3일 동안 사전 점검을 하면 3일 내내 월차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그 그거.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집을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스티커를 붙였어.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가 잠 거의 안 자죠. 그렇죠. 밤새도록 카페 보고 카페나 단톡방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고 내가 못 본 거 볼 거고 그거를 다음 날에 또 찾는 거죠. 난 여기 안 봤는데 근데 다음 날에 또 안 찾는 게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전 점검을 이틀 하면 이틀 다 가야 되고 3일 하면 3일 다 가야 되고 4일 하는 데는 없지만 4일 하면 전 4일 다 갈 것 같아요. 맞아. 4일까지 3일도 사실 많이 늘은 거예요. 원래 토일만 했는데 요즘 금까지 하니까. 맞아요. 월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저는 사실 해리엇의 그 총 입주 세대를 감안하면 한 요즘 분위기로 따지면 이틀도 주지 않나는데 만약에 3일을 받아내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죠. 좋아요. 그리고 막 이거는 또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뭐 보는 사람들 보시겠지만 뭐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몇 동은 며칠에 오고 몇 동은 며칠에 오세요. 그냥 무시해도 된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건설사 입장에서 싫으시겠지만 이거는 어차피 입주민들만 보는 영상이니까 네 맞아요. 그냥 무조건 그것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호위반 같은 거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평생 이제 법만 지키고 사시는 분들은 우린 1동인데 하루만 오라네? 그럼 정말 하루만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게 일요일 날 3시 타임에 예약이 됐는데 3시에 가 진짜 3시에 가. 그러면 1시간밖에 키 못 봐. 분출하는 거 한 20분 걸리지. 못 보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4시 반부터 방송에서 어떤 예쁜 여자 목소리가 키 반납하라고 하지. 키 4시 30분에 반납해라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는 사실 손해죠. 네, 이거는 그냥 피크닉 가는 거예요. 사전 점검이 아니라 그냥 3시여도 아침 9시부터 가서 키 불출도 1순위로 줄 서시고 맞아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최초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또 물어보시니까 그래 그거 한번 저희 경험담을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데 아까 그 사진 찍는 방법은 제가 처음에 입주할 때 정말 깐깐한 같은 입주 예정자의 그 동료의 하는 모습을 보고 너 왜 이렇게 해? 해서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는 공유를 사실은 이제 이런 온라인에서는 제가 공개하는 거는 많이 안 했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미팅 때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입니다.
시작이에요? 네, 시작이에요. 오늘 영상 어떻게 고생하셨습니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뭐, 근데 그러면- 아까 보신 대로 네. 84 오피스텔 괜찮죠? 그냥 뭐, 아파트 같아요.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 진짜 그 아파텔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게끔. 네,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모델하우스의 자재를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몇 가지는 있고, 색감적이나. 여기서 우려스럽다는 건 색감적인 걸 맞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하자를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스타일링을 하는 거지, 건축을 하는 건 아닙니까? 하자는 어느 아파트든 다 생기잖아요. 제가 항상 입주자분들 많이 만나면서 말씀드리는 게, 삼성에서 저도 정말 200개 붙이려면 붙인다. 어디서 저도, 뭐 현대건 삼성이건 대기업이 다 갖다 붙여도 어차피 뭐 삼성 정직원들이 와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이제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후 처리에 관련해서 그렇죠. 협의가 얼마나 잘 되냐, 얼마나 그 하자에 대한 의무를 다 하고 있냐, 그 각 건설사가. 그런 게 초점인데, 그거는 저희 범위가 아니라 그쵸. 이제 각 아파트에 그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배협. 이배협하고, 말 그대로 본인 밥그릇은 본인이 챙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주 예정자분들도 본인 집은 사전 점검이 만약에 3일이잖아요. 그러면 염 다 실장님은 전 다 가죠. 다 가야 돼요. 4일도 가죠, 몰래 들어가. 왜 그러냐면 첫날에 보이던 게 아까 맞아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날에도 보이고, 두 번째 날에 안 보이던 게 세 번째 날에 맞아요. 보이거든요. 가끔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 주더라고요. 뭐 몇 동부터 몇 동 며칠까지 와, 몇 동부터 몇 동 며칠까지 와. 근데 무시해야죠, 그거 사실. 사실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하자면 그냥 3일 내내 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야죠. 내 돈 내고 내가 입주하는 집인데 지금. 일단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저희 그 평면 분석 아파트 거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홍보물을 이용할 때 같이 링크를 걸거나, 또는 유튜브 이 영상이 지나가면 이제 맨 끝에 엔딩 장면에 이 클릭하실 수 있게끔 그 나머지 아파트의 평면도 영상을 저희가 다시 링크 해주시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작년에부터. 다음에 이렇게 뵐게요. 감사합니다.